네, 11월 13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후장 레시피를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도 춥고 네. 계좌도 춥고 증시도 지금 완전 그러게요. 얼어붙었어요. 코스닥이 파랗게 지금 1% 네. 넘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장 그래도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좀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지금 파랗게 질렸어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뭐 지난주에 빠지는 거야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 월요일 날 급등했던 거 이제 다시 조금 네. 되밀리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나스닥 지수 2%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올라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좀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레벨 자체가 이제 2주 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자리를 싹 다 이제 밀어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증시 반등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몇몇 가지 이제 노이즈들 특히 우리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좀 돼요. 네. 막바지 이제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이제 어닝 쇼크가 몇몇 기업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출렁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니까 주식 시장은 항상 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시장 대응을 해놔야 시장이 살아났을 때 제대로 된 이제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뭐 오늘도 장 흐름은 좀 어렵습니다만 꼼꼼하게 시장 키워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오후장 공략 종목들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을 내서 그럼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장, 오후장 어떻게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키워드 3가지 요약을 어떻게 해오셨을지. 오늘은 그냥 특징적인 종목들 3개를 한번 꼽아봤어요. 네. 키워드로. 하나씩 한번 이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뭐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에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쉬지 못하셨을 거예요. 시간을 바로 고려해서 급락을.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얘기인데요. 한미반도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하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 쳤어요. 네.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죠. 시총이 6조가 뭐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넘어갔었던 종목인데 영업이익이 29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닝 쇼크다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급락을 했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10한 2, 3% 정도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가 이제 조금 빠지면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낙폭이 이제 좀 생기고 있어요. 지난주 시장과 이번 주 시장의 좀 차이점을 보자면 지난주는 지수가 이제 빠지고 있었어도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제 주로 빠지는 거였잖아요. 네.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많았었고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확실히 이제 주도 섹터 종목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좀 했었는데 아쉽게 실적과 관련된 노이즈로 인해서 오늘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락을 하고 나머지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이제 낙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또 에코프로 BM인데요. 네. 얘네들이 살아나야 돼요. 결국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오전에도 뭐 이 시장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스포츠 룰과 이제 비교를 좀 했는데 운동 선수들은 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제 경기에 임하면 되는 게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이제 입장인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코스닥 시장에서 걷어내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시장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 두 가지거든요. 에코프로 BM이 계속 빠지면 코스닥 지수도 계속 빠지고 시장이 계속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수가 살아나고 지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시장이 회복되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에코프로 때문에 자꾸 장이 빠진다 이런 원망을 해봤자 뭐 소용이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 고평가에 대한 우려 역시나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 하락의 이제 주요 원인 물론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과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빠지고 있으면서 지수가 이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저점이 잡혔을 때는 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가장 먼저 올라서고 얘들이 올라서야 지수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나스닥 시장은 엄밀히 따져보면 지난주 목요일 날 잠깐 하락 전환됐던 걸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2주 동안에 정말 쉼없이 줄기차게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직전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 추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2주 전에 금요일 수준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2주 전에 코스닥 시장 종가가 782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나마 지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조금 이제 상승한 게 남아 있었는데 오늘 급락하면서 오히려 지지난주 2주 전에 금요일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잖아요. 775까지 밀렸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나스닥 지수가 일주일 내내 상승했던 것보다도 우리 시장은 뒤로 더 밀려난 게 더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낙폭과대 구간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시장이 이제 저점을 잡으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가장 먼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펩트론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나마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펩트론 포함해가지고 뭐 종근당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그나마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것 대신해서 좀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펩트론은 지금 시점에서도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력이나 임상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이슈가 좀 주목을 좀 받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장을 키워드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레시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어닝 쇼크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어닝 쇼크 주의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기가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11월 중순이니까 4분기도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이미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좀 후행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죠.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 8, 9가 3분기잖아요. 네. 9월 말이 지나고 45일 더해 보시면 10월 15일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월 15일이 아니라 11월 15일까지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모든 상장 기업들은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이제 꽈당. 그 전에는 파두가 실적 발표하고 하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기업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런 선례를 보고 좀 심하게 얻어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닝 쇼크가 기록될 만한 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큰 종목들은 피하자. 조금 피하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실적 안 좋을 거라면 매를 먼저 맞은 친구들 먼저 실적 발표를 한 애들은 오히려 괜찮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과 관련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녹아들어 있을 테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를 빨리 한 기업들 혹은 잠정 실적 공시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좀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을 만한 두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불확실성, 실적의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오늘 2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 한번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0월 25일에 편입했던 위메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지금 막 주목을 받지만 네. 그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해 주셨을 때는 게임주가 그렇게 시장에서 막 그렇죠. 주목받지 못할 때 가장 맞습니다. 먼저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저점에 잘 들어가서 오늘도 지금 상승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오늘 약간의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6만 원대까지 한번 뚫었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위메이드를 10월 25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맞아요. 딱 2주 만에 수익률이 무려 65%예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 중에
개선의 여지가 강한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면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수익 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이제 게임주들의 이제 반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흐름을 보면 특히 지난주에 위메이드를 포함해가지고 게임 업종들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어요. 오늘도 초반에 7% 급등세가 좀 나오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위메이드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6만 원부터 6만 5천 원 요 자리가 약간의 기술적인 저항이 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6만 원 전후로 일부 이제 저는 분할 매도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6만 원 요 자리를 또 뚫고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회복되면서 NFT 관련된 종목들이 또 살아나고 있어요. 네오이즈 홀딩스 지난주에 제가 컴투스 홀딩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그냥 순식간에 거의 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났거든요. 컴투스 홀딩스, 뭐 네오이즈 홀딩스,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게임주들보다는 약간 위치가 조금 더 낮은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NFT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순환매를 좀 대비를 좀 하시면서 컴투스 홀딩스나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는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는 일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실현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11월 네. 10일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하더니 현재는 좀 하락 반전하면서 그때 매수했던 그때 매수가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대응을 해볼까요? 23,750원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공포에 매수하는 종목, 사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증시의 격언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단기 낙폭이 워낙 좀 크고 사실 뭐 이게 오버행 이슈잖아요. 뭐 3개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1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 보호예수 물량 뭐 풀리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 수급적인 이제 재료이지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킴리아 같은 이런 이제 세계적인 세포 치료제, 특히 CAR-T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좀 하게 되면서 사실상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세포 치료제 공정을 이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비들, 이런 장비들의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기타 법인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창고에서 매도 좀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오버행 물량들 3개월 보유예수가 이제 풀린 물량들이 매도로 이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되고 나면 충분히 상승 반전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특히 12월 초에 중국 법인 쪽으로 이제 대규모 또 매출 수주 공시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가 23,750원이 딱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가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3만 원까지는 저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한두 번 파동으로도 금방 올라갈 것 같고 3만 원 넘어가면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3만 원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3만 원 그리고 4만 원까지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주가 흐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적의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불확실성이 좀 걷어진 종목을 네.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두 가지 다 그럴까요? 오늘 한미반도체 저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대장주를 그냥 사는 게 조정이 들어 어차피 오늘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빠지면 다른 반도체 다 빠지거든요. 네, 그건 그래요. 살아나면 또 한미반도체 제일 먼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대장주를 사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를 또 소개를 좀 해드렸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또 빠져야죠. 그리고 지난주에 주가가 워낙 또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 강했던 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실적 쇼크에 따른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시선은
어차피 내년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내년도에 얼마나 좋아질지, 특히 또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도 AI 반도체 시장의 이제 성장과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비 반도체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반도체 기업, 오늘은 이제 반도체 기업을 사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네. 반도체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잘 나온 회사를 하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45,400원 현재가로 SNS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HBM 열풍이 불기 전에는 이런 전공정에 특히 노광 장비 관련된 노광 공정과 관련된 소재 장비 기업들이 워낙 좀 강하게 시장에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 특히 선단 공정이 이게 이제 미세 공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각광을 좀 받던 종목들이었고,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면서 장비 종목이나 OSAT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지만, 지금은 오늘은 오히려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NS텍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이 훨씬 더 좀 잘 버티거든요.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년도에도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이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이 SNS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매출액이 385억, 영업이익이 57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오히려 SNS텍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16%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 왔다라는 걸 이제 SNS텍 같은 기업의 이제 실적을 보고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EUV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이제 호야나 시네츠 같은 이런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걸 국산화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퀄 테스트하고 또 양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한 2,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퀄 테스트 다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가직성이 높고 내년도에도 이제 실적 성장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업으로 공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4,000원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종목으로 오늘 SNS텍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두 번째 종목은 AI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29,300원 현재가로 마음 A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의 가장 이슈는 뭐 반도체도 아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5% 상승하면서 주당 370달러. 이제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1등이었던 애플에 거의 근접하면서 이게 만약에 애플이 조금 흔들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올라가 버리면 전 세계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윈도우나 이런 소프트웨어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와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많이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이 AI 스타트업에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를 추격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관계 이제 AI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AI 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당히 좀 높고, 내년에도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우리나라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SK텔레콤, K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열심히 생성형 AI라든지 AI와 관련된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AI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음 AI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생성형 AI,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언어를 통번역하는 이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관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 통념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지금 딥러닝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LM, 라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이제 출발했던 게 요즘에는 LMM 이제 라지 멀티모달 이제 모델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된 이제 기업들 중에서 뭐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이제 뭐 기대감을 좀 강하게 좀 갖는다라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국내 이제 IT 테크 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마음 AI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마음 AI가 워브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또 플랫폼을 공개를 좀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기대감도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마음 AI를 편입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월요일이잖아요. 네. 무료 방송이 있으실 텐데 네.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아마 반도체 종목들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투자 전략 그리고 아무래도 증시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바닥에 대한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에 고민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 좀 듣고 시장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스타벅스 5장 레시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